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흥미진진한 좀 수정이라기보다는 포드가 가격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 부족했던 픽업 트럭 설명을 좀 더 이번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양산과 실제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현실성이죠. 양산과 현실에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어제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썼던, 아우트로도 썼던, 아버지가 여기 계실 때 가족들과 다 같이 파이브 가이즈를 갔습니다. 잘 안 가게 되는데요. 왜냐면 좀 허름해 보이기 때문에, 스케치해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게 된 계기가, 한국에서는 오픈런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근데 모든 파이브 가이즈가 그러는 건 아니고, 제 집 근처나 제 기억에 보스턴 다운타운 쪽에 있던 파이브 가이즈도 썩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 물론 좋은 미시건에 있던 파이브 가이즈는 참 깨끗하고 좋았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있는 파이브 가이즈는 허름하고 가격도 한국이 가격 듣고 좀 놀래가지고, 그래서 간만에 갔는데 그 사이에 또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한국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가격이 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여튼 허름하고 좀 비싼데, 한국에서는 그 오픈런이 좀 너무 대비돼서 한번 그렇게 가보게 됐습니다. 저의 당연히 최애는 인앤아웃인데, 파이브 가이즈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가격이 좀 세고,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선 좀 잘 안 가게 된다는 점. 본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테슬라 보드진, 테슬라 디렉터스가 이제 735 밀리언 달러.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 개수를 아마 이게 리턴하는 거니까 이 소송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래서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주주들의 권위도 잘 보호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웬만해서는 흐지부지 되거나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경영진들이 이런 스톡 옵션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좀 도덕적으로 해이한 면도, 월가에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그 주주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리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때 너무 가파르게 이제 오르면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이러면서 또 미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투명성, 그나마 완벽히 투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이 그래도 미국은 잘 관리되고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영향으로, 물론 뒤에 이제 사이버 트럭 영향으로도 이 주식이 둘 다 합쳐서 오늘 또 290을 뚫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뉴스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800달러에 걸려 있다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들었는데, 적지 않은 분이 이제 그거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이러면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한 건 또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이것 때문에 또 팔거나 리턴해야 되니까, 지금 트위터 산다고 엄청 출혈이 컸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향 있는 거 아니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더 초점이 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트위터 때 출혈난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추후로 더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워낙에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다시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라가셨는데, 그거에 이제 규모에 비하면은 뭐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니죠.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자, 다음은 포드의 주식이 이제 흘렀거든요. 이제 밑으로 쫙.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니까 이제 영향이 각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크래머는 F150 라이트닝이 더 좋은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진 크래머 분도
이분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는 ETF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워낙 경력도 좋으시고 CNBC의 간판 이런 주식 관련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워낙 말을 많이 그러니까 진행하시면서 많은 말을 하시니까 근데 최근에는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부분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은 잘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F150이 $10,000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좀 의식하는 것 같겠죠. 그래서 로이터에서 이런 그래프도 그려줬는데 로이터답게 그리고 주류 언론들답게 저는 꼭 좀 더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최저가 모델을 기준으로 베이스 프로 베리언트, 그러니까 프로 모델 기준으로 한 건데 이거 일반인이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 페이지를 한 번만 가봐도 뭐 틀린 예는 아닌데 100%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근데 일반인들한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컨택 딜러인데 전 딜러한테 컨택하기 싫습니다. 미국 자동차 딜러들은 너무 진을 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 좀 그쵸 좀 재정적으로 타이트하던 돈이 없을 때라든지 시간이 좀 많을 때는 그쵸 딜러랑 싸움에서 깎는 재미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한국보다 더 처절합니다. 진짜 깎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깔끔하다. 그리고 자꾸 얘를 아니 딜러 컨택하라는 거를 갖고 이거를 하면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결론에도 제가 얘기할 부분인데 $40,000 이하에서 시작한다고 아이캐칭 하다가 올리고 올렸다가 다시 깎았죠. 그리고 익스텐드 배터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 픽업 트럭은. 이게 한 $10,000 옵션이거든요. 이걸 넣게 되면요. 주행거리가 이제 300마일이 좀 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거 오른쪽은 리비안이고요. 포드 홈페이지에는 300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터라든지 여러 휠 사이즈 옵션 그런 거에 따라서 주행거리 한 20마일은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에스티메이션이 지금 300에서 320입니다. 그걸 안 하면요. 230마일입니다. 이거 토잉 하게 되면은 뭐 거의 쓰지도 못하는 수준인데다가 그냥으로도 230마일은 그냥 최소 베이스로 익스텐드 레인지를 하면은 이제 $70,000짜리 픽업 트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루머로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제가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쿼드 모텔 350마일이 만약에 $80,000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가격을 깎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도 정말 어떤 때는 참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다가도 이런 거엔 또 꽤 영향을 제대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 나오기 전에 깎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미 좋긴 좋은데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저 350마일짜리 사이버 트럭을 요보다는 좀 깎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주행거리가 좀 길다고 같은 가격에 내놓을지 제 생각에는 보조금이 이미 $80,000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이 좀 분발을 해줘야겠죠. 리비안이 베이스가 73,000에 지금 여기도 듀얼 모터 쿼드 모터 4개 퍼포먼스 모델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옵션이니까. 그리고 스탠다드가 270마일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뽑아줘야지 230마일. 이건 좀 라지 팩 350. 이건 이제 맥스 팩을 스퀘어링지, RG 스퀘어링지 이제 리비안 CEO가 이제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400마일이면 참 매력적이네요. 픽업 트럭이 400마일이라면 근데 무려 $16,000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면 89,000에 뭐 이것도 뭐 그냥 1억은 가뿐히 넘는군요. 그래서 판매량이 이렇게 좋을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현재 이제 금리를 고려하면 좀 쉽지가 않죠. 좀 압박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 테슬라는 꾸역꾸역 그래도 상대적으로 엄청 잘 팔고 있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지금 잘 못 팔리고 있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혼돈에
근데 사실 제가 이미 전에 얘기했듯이 그걸 뭐 얘기하기도 테슬라 대비해서 워낙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그걸 뭐 얘기하기도 논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워낙에도 정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좀 그냥 적당히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는 수준에서 끝냈는데 워낙 적으니까요. 뭐 수요가 어쩌고를 논하기가 테슬라 대비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우습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기서 계속 기사들이 계속 뜨니까 그걸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막 20만 대 이상 주문을 받았다 그러는데 요즘 안 팔린다고 그러죠. 근데 뭐 그렇게 만드나? 좀 램프업을 하긴 하지만 지난 분기 판매량 보면 뭐 만 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20만 대나 주문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취소했을 수도 있고 아까 보셨듯이 자꾸 가격을 이렇게 아이캐칭하게 사람들만 쓱 끌어들이고 가격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사지도 못하는 모델이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많은 조건들이 변화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계약한 거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든지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는 그래도 기존 계약자들한테 그건 지켜주죠. 기존 내가 계약했으면 그대로. 근데 사이버 트럭은 어떨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기존에는 어쨌든 3나 Y는 S랑 X도 그렇습니다. 좀 민기적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느려질지언정 지키긴 다 지키거든요. 근데 중간에 바꾼다든지 이런 것만 뭐 화려한 스펙으로 사람들한테 광고는 엄청 하면서 실제로는 계약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물론 소비자들도 다시 한번 금리라든지 아니면 모델이 뭐 레디가 안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재고가 지금 막 쌓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그걸 다시 한번 워낙 이게 만드는 거나 판매량이 저기 잘 나가는 친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논하는 게 웃기지만 중간에 이런 걸 자주 바꾸는 모습이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근데 물론 그건 다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별로 썩 믿음이 뭐 GMC 험머 EV 3S 픽업 그래서 뭐 381마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험머 EV 몇 대나 팝니까? 아니 지난 분기에 100대도 안 파는 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마케팅질만 하지 말고 좀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아,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임팩트 있게 실제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참 대량 생산하고 그걸 소비자한테 많이 판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지금 GM 배터리 어셈블리 공장이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인지 지금 쇼티지가 나서 지금 공장이 셧다운돼 있거든요. 카미 지금 EV 플랜트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참 이런 걸 다 관리해 가면서 마케팅질만 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수요는 뭐 엄청나다, 견고하다, 오더가 진짜 20만 대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고 쌓인다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고 뭐 금리 여건이라든지 당연히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인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비자들도 좀 금리도 높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닌데 아니면 또 제조사 나름의 이유도 있겠죠. 이런 게 자꾸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신뢰성이 좀 저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더 기대를 걸고 그래도 얘기한 것만큼은 뭐 필앤피니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게 지금 전기차에서 그런 임팩트를 주는 건 테슬라 말고는 참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군요. 이 얘기는 몇 년째. 얘 말고는 참 없다라는 게 현재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주문 페이지 들어가 봐서 느낀 점은 오히려 리비안이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도 좀 그런 게 아직은 정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걸 얘기하기는 근데 포드 F150은요 진짜 주문 페이지가 보니까 액세서리라든지 이게 진짜 이 트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끔 실생활에 이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게끔 만든 상품이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골수 팬들이란지 미국 내 이게 왜 베스트셀링인지 이게 왜 넘버원 픽업인지 라이트닝이 아니라 라이트닝도 그런 액세서리를 제공을 하지만 내연기관에서 1등이죠. 지금 전기차적으로선 자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니 이게 한국이어도 230마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픽업 트럭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펑셔널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다용도성? 이런 거는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넘어온 노하우라든지 픽업 트럭은 이래야 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주문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건 대단하다. 괜히 오랫동안 넘버원 셀링, 베스트셀링 카를 미국에서 차지하는 게 괜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동안 노하우가 잘 쌓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좀 테슬라가 요 부분은, 그때 테슬라답지 못하죠, 이거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테슬라가 잘하는 거는 자동화와 단순화시키고 규격화해서 싸게 엄청나게 정말 전형적인 미국형 기업이죠. 근데 포드 F150은 정말 오랜 시간 그 노하우가 진짜 쌓였는지 미국 기업답지 않게 물론 필앤피니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이라든지 한국 자동차 회사들 대비해서 마감은 미국 차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독보적인 상품이구나. 그 액세서리에는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 페이지를 가면서. 그러니까 좀,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거 한 번만 들어가서 좀만 깊이만 파봐도 나오는 거를, 그리고 내연기관의 신뢰성이라든지 양산, 그리고 계약금, 질질 끌리면서, 그러니까 20만 대 예약 이런 거 받았다에 너무 또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이버 트럭처럼 한 100만이 넘죠, 예약자가. 한 170만? 뭐, 그걸 돌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200만 가깝죠, 예약자가. 그게 다 산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숫자에 너무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테슬라 정도 돼야지, 나왔을 때 좀 많이 팔고, 그렇게 돼야지 진정한 수요가 있는 거지. 20만 대 이상 뭐 받거나 이래도 재고가 쌓인다든지 참 신기하죠. 근데 내면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것 때문에도 영상을 그냥 내일 만들까 하다가도 진짜 제가 롤백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로 테슬라 앱에서 가져왔는데 이분들이 계속 FSD 베타를 트래킹 하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라든지 릴리즈 노트도 빨리빨리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FSD 베타를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요, 이것도 신기한데, 제가 11.4.4를 쓰고 있죠. 지금 11.4.5의 릴리즈 노트가 나왔는데, 아직 그건 인플로이용이니까. 그리고 이거 샘플링이 한 15,000명이기 때문에요. 이거 대충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온 지 꽤 됐지 않습니까? 11.4.4가. 그러니까 지난 통계를 보면은 최신 버전이 나오면 쫙 뿌려집니다. 좀만 지나면은 막 70%, 80% 정도는 최신 버전으로 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11.3.6을 쓰고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여기서 최신 릴리즈 버전으로 FSD 베타 11.3.6으로 돌아간 듯한 이거 진짜 이게 퍼퓰러 투데이 11.3.6입니다. 돌아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버전, 이 업데이트 버전은 최신입니다. 최신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4.5가 여기 내려와 있는데 지금 최신은 최신 날짜 업데이트는 3.6으로 제가 이게 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좀 했죠. 돌아가면서 전 버전의 네트워크를 개선시킨 게 아닌가라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군요.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여기 나온 정보만으로는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혹시 틀렸으면 댓글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래저래 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이런 세심한 케어 아무튼 빨리 받고 싶다.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으로는 최신이고 어쨌든 더 나으니까 저걸 트라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도 3.6이다 지금 대세는 그걸 느껴져서 빨리 3.6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전 버전이 더 좋았는데 전 버전으로 거기다 이제 다시 개선해서 올렸겠죠. 좀 지금 중로는 이번 버전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좀 마음에 좀 불만족스러운데 빨리 진짜 롤백이 진짜 롤백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들으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